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얼마나 국정 운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국민이 선거에서 표를 통해서 심판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도 정권을 가진 동안에 항상 민심의 동향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민심과 여론이 일종의 권력 견제장치 역할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국민뿐만 아니라 금융도 이런 정부 권력의 견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좀 낯설게 들릴 텐데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예전 영상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가 점점 큰 정부를 따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얘기했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거의 전 부분에 걸쳐서 정부의 개입 성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레칫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레칫은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톱니바퀴라고 해서 이런 레칫 효과에 따르면 한번 늘어난 소비나 정부 예산은 다시 이전처럼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태에 코로나를 극복한답시고 늘어난 국가 권력 역시도 이게 이미 한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다시 잠잠해진다고 해서 국가 권력을 다시 예전처럼 줄이기가 힘들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산이 커지고 국가 권력이 커졌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단점도 있지만 큰 정부는 큰 정부 나름대로의 또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는 말이에요. 오늘 내용이 큰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정부 권력의 견제 방법에 대해서 다루려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1차원적으로는 국민 여론이라든지 선거 외에는 정부 권력을 평가한다거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금융이라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정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금융활동이 가진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볼 텐데요. 금융활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 권력을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금융이 어떤 측면에서 정부 권력을 억제한다는지 내용이 감이 잘 안 오네요. 사실 듣고 나면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편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금융의 정의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융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돈을 여유있게 가진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활동을 간단하게 금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 쓰는 입장에서는 내가 미래에 발생할 가치를 지금 사용하고 싶을 때 이자를 주고 그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서 미리 땡겨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를 교환할 수 있다고 해서 금융의 핵심적인 역할을 시공간을 초월한 가치교환 활동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런 금융활동을 정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런 시공간을 초월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3년물 국채 발행을 통해서 향후 미래에 발생할 3년 후의 가치를 지금 가치로 교환해서 미리 땡겨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국채를 발행하는 게 정부가 대출하는 개념이니까 정부의 금융활동이 맞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 가격이 채권 시장을 통해서 매일 실시간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건데요. 마치 어떤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받는 평가를 통해서 주주들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정부 역시도 시장에서 평가받는 채권 가격을 통해서 채권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네요. 회사의 주가가 기업 경영활동의 결과를 미리 반영하기도 하고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할 때 주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주식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국채 가격의 변동이 정부 활동이 시장에서 평가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차피 국채의 가치 등락이 많은 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간단히 생각해도 국가 신뢰도 하락이나 경제 위험 요소 증가, 외교나 안보 문제, 과도한 국채 발행 등등해서 어쨌든 국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국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국채 가격을 정부라는 회사의 주식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주식 가격에 그 기업의 오너 리스크부터 시작해서 부채 비율, 성장성, 매출까지 다 반영되어 있는 것처럼 국채 가격 역시도 그 나라가 가진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국가 신뢰도 문제, 경제 성장성, 국정 운영 등등까지 사실상 이 모든 부분이 다 반영된 가격이 시장에서 평가된 국채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좀 쉽네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매일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정부의 행태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은 실시간으로 바뀌는 채권 가격을 통해서 현재 그 정부가 가진 정책 방향이라든지 행정력 등을 평가해 시장 가격을 매기고 필요하다면 정책 방향까지 바꿀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채권 가격을 두고 미래 그 나라 정부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가격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금융시장이 활성화된 국가일수록 그 나라 정부의 국채 발행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요. 그럼 그러한 정부의 국채 발행이라는 금융활동을 통해서 결국 시장의 견제와 감시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또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재밌네요. 네, 다음은 금융활동이 정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앞에서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금융활동을 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이러한 국채 발행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 나라 정부가 져야 될 국가 빚도 같이 늘어나는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럼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도 마찬가지로 같이 늘어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은 그만큼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더 많이 의지하게 된다는 얘긴데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정부의 금융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이전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원래 정치에 관심 1도 없던 국민들까지도 그런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부동산 관련 세금이 증가하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 등에 이전보다 훨씬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 거네요. 네,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내가 이만큼 세금을 내는데 내가 가진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넓혀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금융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부채가 많은 정부일수록 국가 권력을 확장시키기가 더욱 어렵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세금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들의 정치의식도 높은 것 같고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수준이 높은 편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결과적으로 정부는 자신이 한 국채 발행을 통한 금융활동 때문에 납세자의 감시를 받게 되는 권력 견제와 권력 분산 효과를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금융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금융활동이 가진 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봤는데요. 금융활동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정부가 가진 부채 문제 때문에 채권 시장의 견제를 상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의 견제를 받아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금융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땐 시공간을 초월한 가치교환 효과만 있지만 사실 금융은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통해서 정부 정책을 바꾼다든지 혹은 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사회적인 효과 역시도 같이 발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생각 못 해본 내용인데 신선하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민심과 표만이 정부의 권력을 감시하고 평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금융도 소리 없이 지속적으로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민심보다는 시장의 평가가 더 정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